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정된 흐름이 또 연출이 됐고 지난주 금요일 흔들리던 삼성전자가 또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듯 싶으면서 지수가 좀 견조하게 움직였었죠. 오늘 월요일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주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가 0.3%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 이상, 현대모비스도 1.8% 이상 상승이고요. 신규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 이상 오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오늘 2% 이상 강세를 기록을 합니다. 85만 원대 코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눈앞에 두고 있고요. LG화학도 0.9%, SK텔레콤도 오늘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0.5%대 강세, 카카오는 강보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강합니다. 0.53% 오른 2049포인트, 코스닥은 0.46% 오른 680.22포인트로 오늘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특징주를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에서는 흥하해운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7% 가까운 상승세 시현하고 있고요. 역시나 같은 해운 업종에 위치하고 있는 키스톤 글로벌도 3% 이상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4일째 강세, 한진해운 법정 관련해서 수혜를 잇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도 1% 이상 상승세고요. 오늘 에이블CNC가 2.6% 이상의 강세, 삼강 MNC도 3%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송장비 역시나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대중공업 2.9%, 하나테크인이 2%, 현대모비스, 현대차, 만도, 대유신소재 등이 강세고요. 통신업종 오늘 SK텔레콤이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도 상승세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는 세기상사, NC소프트, 네이버, 코스맥스 BTI, 효성 ITX 등 2% 이상의 상승 공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볼까요? 섬유의류가 강세입니다. 섬유의류 가운데서는 원풍물산이 오늘 3.8% 이상 오르고 있고 운송장비 그리고 부품업종 가운데서는 대성파인텍이 19% 이상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액분 결정을 했죠. 주가 강세고요. 세원물산, 광림, 코리아FT 등이 그 뒤를 잇고 금속업종 그리고 기술성장기업도 강세인데 오늘 바이오기업 가운데선 제노포커스가 2% 이상, 나이백도 2%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찬영 PB님 오늘 출발하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삼성그룹주죠. 삼성전자와 삼성 SDI 흐름, 이게 가장 먼저 눈에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시총 상위종 움직임들 흐름 보시면요. 삼성전자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업종이 빨간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2위부터 10위권 내에 모두 빨간불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이런 그 이벤트성 하락,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지언정 이런 브랜드 가치 제고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사용에서 좀 배제가 되면서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4% 넘어가는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인 업종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수 장비, 통신, 의약품, 화학업종 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업종 내 1%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장 전기전자 업종과 그리고 운수창고, 의료정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9월 달 들어서 이런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좀 더 이어지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 오늘장 1.3%대 업종 내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현대미포조선 같은 이런 기업들, 중우장대한 굴뚝주들의 강한 흐름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컸었던 만큼 반등폭도 강하고 빠르게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를 제외하고는 이제 통신이라든지 의약품, 즉
이런 경기 방어 업종군에 속하는 이런 업종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은 그래도 낙폭 과대 종목 그리고 경기 방어 종목 위주로 조금 이제 매수 신호 시장에 좀 발생. 눈치 보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좀 코스피 시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주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현재 1% 넘어가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CJENM,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도 모두 강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매수 되면서 신호 발생. 오늘장 양시장 모두 0.5% 넘어가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이런 기분 좋은 흐름이 장초반 매수 계속 신호 지속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대금 상위 중에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더 살펴보죠. 매수 신호 발생. 재룡전기, BMT, 바른손 그리고 HB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시총 거래대금 상위에서 꼽히면서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좀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반면에 좀 그 한진해운 같은 기업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반사이게 뭐 이제 그 지난주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KSS 해운 그리고 뭐 키스톤 글로벌이라든지 뭐 이런 중소형 해운사들 이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상선은 매수 신호 발생.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에 따른 이에 따른 채권자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주권자들의 이런 대응 흐름까지도 좀 눈여겨 매수 보셔야 될 신호 것 발생. 같은데 이에 따른 영향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싸다고 바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 투자자분들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 신호 지난주 좀 발생. 강했었던 이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매수 아시아나항공 신호 발생. 전체적으로 현대상선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최근에 한진해운반 이런 물류 대란의 매수 이런 신호 그 발생. 항공주, 해운주들 모두 다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장 시장 장초반의 특징 이런 부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네, 신호 발생. 한필비님은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SDI 삼성전기가 좀 일단은 밀려가고 있고요. 네. 그것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질주를 하면 어떡할까? 제가 아침에 시장 분위기는 환경은 긍정적으로 조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와중에서 삼성전자가 달려버리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그 양극화 현상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소외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일단 보합권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다. 그것이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적으로 상신 EDP라는 종목이 지금 개별주 종목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발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2차 전지의 부품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의 수혜라고 주라고 볼 수 있겠죠. 상신 EDP가 좀 아침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승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는 일단은 뭐 대형주로 살펴본다면 특별히 하락하는 종목과 섹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이 저는 긍정적인 이 시장의 흐름이 내일까지는 적어도 내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까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요일에 이제 연준에서 베이지북 공개를 하게 되면 네. 틀림없이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굳이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일단은 즐길 수 있을 때 시장을 좀 즐겨야겠죠. G20 매수 신호 정상회담과 발생. 중국과 관련해서 다양한 매수 신호 분위기 속에서 발생. 일단 내일까지는 지금의 이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 매수 신호 분위기이면 발생.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15포인트 올라서 0.74%, 코스닥은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730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260개, 코스피는 상승하는 종목이 515개, 뭐 압도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특정 섹터를 찾기보다는 전반적인 산업 전체 매수 신호 발생. 상승의 흐름이다. 거기서 특징주 중에 하나는 뭐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대통령이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와 관련돼서 일약약품이 매수 신호 기술 수출 발생. 이전에 대한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 호재가 지금 시장에 바로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해서 일약약품이 좀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급을 한번 매수 확인을 신호 해보도록 발생. 하죠. 오늘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0억 매수 매수를 신호 기록하고 발생.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556억 이상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 큰 폭은 아니지만요. 소폭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이틀간 이어졌던, 사흘간 이어졌던 강력한 선물 외국인들의 순매도에서 흐름을 좀 끊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시장의 움직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를 이끌어가면서 코스피 200, 코스피 9월물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다소 매수 신호 강한 발생. 움직임이 개장 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창 종목 랭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오늘 조회수 순입니다. 1위는 한진해운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일양약품, 3위는 현대상선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시간 기준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조회수 순위 1위는 현대상선, 2위는 매수 신호 보성퍼텍, 매수 신호 3위는 발생. 셀트리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미래에셋대우 매수 신호 김민형 발생.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융시장 주요 동향과 함께 오늘 예상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전주의 금요일 같은 경우에 서울 환시는 이전 1120원대까지 급등한 매수 부분을 신호 일부 발생. 되돌리면서 1110원대 후반에서 움직였었는데요. 이후 이제 글로벌 환시의 경우에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달러가 매수 신호 급락했으나 발생. 이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판단하에 상승 매수 신호 마감했습니다. 발생. 여기에 리치몬드 여는 레커 총재는 8월 고용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밝히며 물가가 목표치에 다다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달러 인덱스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NDF 역외 환율의 경우에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급락했으나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여전히 1.6원 하락한 1115.9원에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 2.7원 하락한 1114.5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1111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는 NDF 환율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한 만큼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유입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따라 환율 변동성 또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에 예정된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7일에 발표될 연준 매수 신호 베이직에 발생.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긍정적인가요? 네, 우선 전주 글로벌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8월 고용지표 발표를 기다리며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국내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전주 발표된 금통위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해석됨에 따라 정책 기대 심리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기준금리와 역전되어 있던 국고 3년 금리는 기준금리를 넘어서며 1.32%로 마감을 했고 국고 10년 금리 또한 1.5%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미국 금리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으나 남아있는 금리 인상 매수 신호 경계감으로 발생. 10년 기준 1.6%대까지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은 3년 선물을 기준으로 이틱 상승 출발 이후 현재 강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매수 있는데요. 신호 발생.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 전주 약세폭에 대한 일부 매수 되돌림이 신호 발생.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수 신호 여전히 발생. 금리 인상 경계는 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되돌림 폭은 작을 매수 것으로 신호 예상됩니다. 국내 채권 시장의 경우 매수 신호 지금까지는 발생.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글로벌 채권금리 약세폭을 적게 반영을 했었는데요. 당분간은 금리 인하 기대 심리 훼손으로 약세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 금통위에서도 만장일치 동결과 함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위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김인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매수 시장 신호 어떤 발생. 전략을 세워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지 토크 주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한국과 러시아 경제 협력의 물꼬가 텄습니다. 매수 관련 신호 수혜주를 발생.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한라 정상회담이 이제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논의가 됐는지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논의에 앞서 일단 분위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갔더니 푸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게 있다.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인가 봤더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타계 직전에 썼던 친필 10년효라는 그것을 러시아 측에서 미술관에서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해요. 양국의 관계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게 그 이야기가 좀 좋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매수 신호 발생. 그 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총화 전진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 뜻이 화합해서 함께 미래로 손잡고 나아갑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결과물들이 좀 이번에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범현대가가 좀 수혜를 입었다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나호tka 비료 공장 사업 51억 달러. 그렇죠. 예. 그 부분을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건설 컨소시엄, 현대 엔지니어링이 49%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 건설이 30%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극동 지역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총 24건의 MOU 체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현대 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현대 중공업이 러시아 국영선사 소프 콤플로트사와 유조선 12척 건조 계약 일단은 우선 협상자로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체결 논의가 9월 말에 진행될 것인데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국영의 극동조선소와 이제 상선 설계, 프로젝트 관리 등 선박을 건조하는 지원하는 이런 합자회사를 또 설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양국 간에 있던 범현대가에서 일단 수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여파로서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서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라고 하는데요. 여기와 FTA를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EAEU라고 불리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구가 1.8억 명, 국내 총생산 규모가 1조 6천억에 달하는 이제 관세 동맹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와 함께 앞으로 FTA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판로와 어떤 긍정적인 뉴스들이 어떻게 전해질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러시아 경제협력 분야에서 제조업과 에너지 쪽 분야에 좀 치중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번에 그 틀을 좀 벗어나서 농업, 수산, 보건, 의료, 환경 등 고부가치 산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이것은 상당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약약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러시아 1위 제약사인 알파마의 이제 자체 개발 위궤양 치료제인 롤텍 뭐 다들 아실 텐데 이것을 2,20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 계약을 이제 달성을 했다라는 예. 긍정적인 뉴스를 통해서 일약약품이 지금 주가에 바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이어져서 캄차트카, 러시아 좀 지역 이름이 좀 쉽지가 않네요. 네네. 주립병원 건설 협력할 것이다. MOU 체결을 했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복지부에서 보건의료를 극동 지역에 진출 협력 MOU 체결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아직 구체화된 뉴스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원격 진료와 관련된 수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와 이어져서 수산업, 환경 쪽에서도 다양한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좀 긍정적인 뉴스들로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시장에 좀 네네. 최근에 좀 가뭄 속에서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이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정상과의 만남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수혜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장윤 PB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결과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시장에서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무산된 기업들,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앞서 함정남 PB가 잘 설명을 해주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이 바로 5조 원이 넘어가는 이런 그 수주 계약을 체결한 이제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컨소시엄인데요. 직접적인 수혜가 바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기술 수출 그 계약을 한 이런 그 일양약품 그리고 이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유조선 12척 그 계약 체결과 비롯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그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 진출 이런 부분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기존에 기대가 좀 지속이 되었었던 이런 가스관 관련들, 특히 러시아 하면 이런 가스관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장은 모두 다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동스틸이라든지 동양철관 그리고 뭐 하이스틸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런 러시아 수혜주로서 많이 주목을 받아 왔었는데 오늘 장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반면에 이제 좀 특이 사항인데요. 그 철도 관련해서는 좀 이제 좀 특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재룡산업이라든지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그 러시아 쪽 이런 철도 개발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재룡산업 같은 경우 보시면 단기 과열로 인해서 투자 주의 경고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하시면서 좀 천천히 대응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러 경제협력의 물꼬가 텄는지 관수해주는 어떤 것들인지 한러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정리 좀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후반부터 가장 큰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진해운의 반사이익을 얻을 해운주들 강세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 회사가 이렇게 힘든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해운주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 항만 관련주들 이야기를 했고요. 각광을 다시 받으면서 해운주로 다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 PB님은 지금의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장 시장 흐름이 그대로 이제 그 보여주죠. 시장이 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상당히 강했죠. 지난 주말까지는 상당히 강했는데 그 주말을 지나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단기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이게 악재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1위, 글로벌 7위라고 하죠. 이쪽이 법정 관리에 들어서면서 특히나 이제 연말 성수기 물량을 앞두고 있는 해운 업계 당장 한진해운발 해운 참사 물류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당장 이제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선 이런 그 컨테이너선의 컨테이너 박스 한 개당 그 화물 가격이 50%가량 한 주 만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죠. 이런 부분이 그대로 시장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서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열세척을 긴급히 투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가 얻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었지만 이건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었을 때는 뭐 미주 노선이라든지 유럽 노선 같은 이런 장기 노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해운선사에 뺏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즉 이런 규모 경제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선사들이 이익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현대 상선은 좀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여타 뭐 KSS 해운이라든지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운임 상승에 따른 효과는 얻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이런 그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당장 이제 뭐 물류 대란 때문에 대체 선박을 확보를 하게 되고 뭐 터미널에 보관 중인 이제 화물을 이동하는 등 좀 이런 대응책 마련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장 이제 해운 업계뿐만이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 대형 화주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손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즉 한진해운이라는 국적 선사가 빠짐으로써 이에 따른 이제 그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운 선사, 해외 해운 선사로 넘어가면서 이게 국부 유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당장 운임 상승에 따라서 당장 화물을 운송해야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바이어를 뺏기게 생겼으니까 당장 배로 운송하던 거를 지금 그 항공 해운을 통해서 운송을 해야 되고 당장 이렇게
화물을 보관하고 있던 거를 빼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제적인 비용도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대형 화주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손실이라고 보고 있고, 일부 연구소에서는 이게 글로벌리 대략 한 4천억 이상의 손실을 지금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해운 업종의 해운선사, 중소형 해운선사들은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해운선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대형 화주들, 즉 뭐 포스코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업체들, 굴뚝주들 같은 경우도 악재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남 PB님은 이 한진해운의 반사이익을 갖고 있는 이 다른 해운주들의 이런 움직임, 이런 네. 강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세하게 네. 설명해 드릴까요? 네. 상징적으로 쉽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이 부러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LG전자를 얼마만큼 긍정적인 이슈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표였었던 우리나라 자체 1등 기업이었던 한진해운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여파 수혜로 뭐가 얼마나 좋고 이걸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해운주의 업황이 좋아지려면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일단 이 시점은 구조조정의 한 맥락 속에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조금 무게감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제 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 한진해운의 반사이익과 관련된 해운주들 다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정남 PB님, 다른 이슈들 앞서서 우리 체크포인트로 살펴드렸던 것 가운데 네. 산유국의 정책 공조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40달러 초반 중반에서 계속 왔다 네네네. 갔다 하고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유가가 좀 기분 좋은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그 내용이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었겠고요. 근데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유국 동결 거기 협의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바로 시장이 좀 긍정적인 유가의 흐름을 보여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동안 산유국들이 동결 합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첫 번째는 일단 이란이었죠. 이란이 네. 경제 제재에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경제 제재에서 나온 이후에 예전에 있었던 산유량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산유량 합의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고 사우디나 다른 국가들은 이란을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의미 없다라고 해서 계속 산유량 합의가 계속 불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이란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란은 지금 산유량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이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자. 어드밴티지를 주자라는 그런 내용의 어필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에 앞서서 8월 달에는 이라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유량 동결 합의를 그동안 계속 꺼려왔었는데요. 산유량 동결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즉 산유량 합의가 계속적으로 불발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이번에는 진짜로 밸브를 좀 조여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적어도 9월 말에 있을 비공식 산유국 합의 때까지는 유가가 좀 재고량에 따라서 좀 듀레이션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산유량 합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유가가 좀 주가를 압박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이슈가 오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관련주들,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체크해봐야 될까요? 박재현 PD님. 네, 지금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동안의 테마성으로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명문제약이라든지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기업들 많이 있는데요. 단순히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해외 쪽으로 이런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얼마나 확산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좀 살펴보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9시 28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특징주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중국 관련주와 함께 해외 순방에 올랐던 기업들의 주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현대건설이 51억 달러 규모의 비료공장 건설 계약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가량 오르면서 39,500원 선을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일양약품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은 위궤양 신약과 관련해 2,2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러시아 진출 기대감과 함께 10%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기대감에 화장품 엔터주들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LG생활건강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다소 보합권 수준까지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성파인텍 살펴볼까요? 대성파인텍 오늘 액면 분할 결정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24,750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평리조트 역시 실적 기대감의 강세인데요. 올해부터 콘도 분양 수입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점,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점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소 보합권 수준까지 머물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가 흐름 꾸준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평리조트까지 5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개장 상황 현재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개장 특징주였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종목 머릿속에 가득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함정남 PB님 종목부터 확인해 보죠. 네, 저는 오늘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사실 러시아 수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엄청 떠서 시작하면 어떡하나 기대 반 걱정 반을 했었는데 뭐 그냥 그렇게 큰 변동의 보임은 시장 대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GS건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건설주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싶은데 G20 정상회담 이후에 각국의 재정 정책 그리고 거기서 여파로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가 건설주들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건설주를 보게 되는 시점이 되는데요. 이건 좀 큰 사이클을 이야기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일단은 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러시아 비료 공장 관련해서 17억이 아니죠. 15억 달러를 넘는 규모, 지금 뉴스가 났습니다. 1.7조 원 가까이 되는 규모에 대한 수주가 있었다라는 뉴스가 이미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건설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내용 중에는 에콰도르 정유 플랜트가 35억 달러 규모로 준비 중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올 4월에 계약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에콰도르 지진으로 좀 지연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금융 조달 조건이기 때문에 3분기 계약이 다시 되더라도 이제 파이낸싱이 마무리되는 시점 내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쯤에 이제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00% 중국 자금으로 조달이 될 예정으로 보여지면서 그 착공 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즉 러시아 비료 공장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수주가 또 있다. 이 다음에 애프터로 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PLC 정유 메인 패키지가 이제 당사에서 30억 달러 규모로서 진행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금융 조달 문제로 미착공 상태이지만 지금 금융 조달 과정이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해외 수주권들 저가 수주 악몽에서 일단은 현대건설은 가장 먼저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부실을 정리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메가톱급 수주들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현대건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서 레벨업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지금 수급 자체가 대형주로 좀 외국인의 수급이 대형주로 포트폴리오를 깔 수 있는 시점에서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건설주 움직임.